딜사이티스 다니아 선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다니아 선생님 이제 월요일에는 그래도 조금 컨디션이 덜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니요, 밤새도 피곤합니다. 아, 밤새셨어요? 네. 예,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밤새지 마란 말이야. 예, 김국진 씨의 그 유행어. 예, 우리 다니아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와 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연동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지난 증시의 움직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미국 시장 하락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난 금요일이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은 있겠다 싶었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낙폭보다는 좀 크게 나왔어요. 지금 시장의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호재 요인들은 크게 보이지 않았고, 옵션 만기일에다가 경제지표 부진이 나왔죠. 서비스 PMI가 26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 부분이 크게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또 나왔던 부분이 글로벌 가상화폐 3위죠. 비아이비트 2조 원 해킹했는데 뭐 북한 소행이 어쨌다 했더지만 일단 가상화폐가 해킹됐다라는 것은 이제 보안에 어느 정도 어,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한참 양자로 인해서 비트코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반복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가상화폐로 같은 자금들이 주식 쪽으로 이동해 올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 이 가상화폐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대상이었고 기술주들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존 해킹이 결국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급격히 빠지고 또 실적 호재는 급등하는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우나 나스닥이나 반도체라든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걸 보니까 힘이 없었어요.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계속 낙폭이 확대되는 건데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누가 먼저 돌을 던지느냐 이런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안감에 쌓인다면 결국에는 같이 매도에 동참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 증시의 자금 유입이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 옵션 만기 시점에서 월요일 시점에서 어떤 주가의 흐름이 전개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내심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 부진 자, 이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우리가 옵션 만기일의 포지션 변경 요 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낫다. 아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뭐 중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그런 소식을 해서 제약 바이오 쪽들이 모더나를 비롯해서 모처럼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력 섹터라든가 식음료, 통신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가상화폐가 해킹으로 해서 가상화폐 섹터들이 자 줄줄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낙폭이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원전과 양자, 그다음에 전기, 수소차, 항공, 물류, 연료, 전기 섹터들까지도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들은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셀시어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경쟁사 알라니노 인수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 나왔고 비코는 실적 호전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엑셀러린 같은 경우도 컨센트라 바이오에서 주당 3불에 인수 제안을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그다음에 알보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블루버드 바이오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공교롭게도 SK 파트너스, 캐피탈 파트너스가 블루버드 바이오를 인수한다. 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블록이라든가 실스크, 사이퍼 마이닝, 코인베이스, 퓨얼셀 에너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다음에 리게티 컴퓨팅, 마이크론,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퍼스트 솔라 이런 것까지 같이 빠졌는데,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반영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역시도 도이체방크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크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지는 그러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부분 섹터들이 대부분 하락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ETF 시장을 보더라도 오늘 대부분 기술주 낙폭 크게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재 섹터라든가 바이오테크 쪽만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고, 반도체와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우주 섹터, 헬스케어, 인공지능,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실적과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급변동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의 CEO의 그 총격 살인 당해 살해당한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엔 실적 이슈까지 나오면서 장중에 12%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블루버드 바이오 같은 경우도 국내 SK 기업에서 이제 인수한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42%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실적 부진이 나오는 실스크 역시도 블록 역시도 약 17% 이상 하락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에는 실적 전망 하향에 대해서 4%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들 중에서 결국에는 인공지능 섹터들도 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M7 주들은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닥권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반등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그러면서 지금 원자재 쪽에서 보더라도 지금 금값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곡물 가격이 지금 옥수수라든가 대두 이런 것들이 최근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급등 후에 숨고르기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해킹 이슈로 인해서 95,000불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94,900불대, 94,900불 요거를 이탈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91,670달러 선에서 한번 기다릴 수 있어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박스권 하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M7에서 오늘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오늘 약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인공지능에 관련된 일정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들 오늘 어떻게 자리 잡는지 봤으면 좋겠고, 중국을 보면 역시 마윈이에요. 마윈.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인공지능 전쟁에서 지금 쫄린가 보죠. 뭐 288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마인의 손발을 다 묶어놓더니 결국에 마인을 복귀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 요 요인으로 인해서 딥시크와 그다음에 알리바바 호실적 이것이 나오면서 결국에 AI 섹터들이 급등하면서 심천이라든가 상해라든가 항생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밀접하게 접근하면서 중국을 소외시키는 이런 갈등 요인들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증시 역시도 양해, 3월 양해까지는 우리가 상승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해 이후에는 또 다시 막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양해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지수가 빠지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정책 금리에 대한 변화 입장을 스탠스 변화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했다는 기조에서 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엔화가 약세 전환됐어요. 그러면서 니케이 지수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보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냐 아니면 일시적일 거에 따라서 지수의 탄력성이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관세를 결국에 올렸을 때는 현지 주민들이 자국민들이 살 수 있는 물건값에 전개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인상 때문에 지금 멕시코에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 삼성이라든가 LG죠. 이런 쪽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이 매출이 30에서 50%까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했지만 선물 매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 하락으로 갔다가 금요일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 배경에는 이제 K-칩스법 통과와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정부 지원,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정부 지원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에 대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이제 젤런스키와 결국에 척을 지다가 쪽의 젤런스키 입장에서는 양보안을 가지고 미국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주말에는 뭐 트럼프 의기양양하게 조만간 사인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종전이 선언됐을 때 주요국들의 경제는 경기 둔화에서 다시 전쟁 복구 산업에 따라서 건설을 비롯한 다시 한번 호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중국 부판에 대해서 38%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철강주들이 급등을 했고 2차 전지들은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는 미국 시장 요인으로 해서 900일 테스트가 나올 거예요. 하락하더라도 900일 지지받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려스러운 요인들은 결국 이제 미국이 자동차 반도체 제약에 대해서 3월달 상호 관세를 이제 조기 부과하겠다. 이 부분이 좀 우리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가계 부채라든가 기업 부채라든가 뭐 PF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것들의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 소비는 계속해서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이 부분이 25개월 만에 위축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일시적인 것보다는 소비 심리를 좀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 원달러 환율은 뭐 나름대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원엔이 964원 47전인데 일단 지금 980원이 굉장히 기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금리 변화가 일어났으면 결국 이제 980원 돌파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감도 다소 좀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금요일 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2,200억 매도하면서 누적 1,001조 1,300억 순매도를 늘려나갔거든요. 반대로 코스닥은 1,300억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섹터를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6포인트 상승 마감하는 역할을 보였고, 자,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이 3,200억 순매도를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2시 25분에서 3시 30분 마감까지 선물 매도 규모가 좀 줄었다는 것,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 있고, 코스피에서도 11시 37분까지 약 3,200억 순매도했던 거를 마감해서 2,200억 축소된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 청약권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4조 6천억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CMA 소폭 유입되면서 87조 5,400억, 마켓머니 펀드도 이제 월말이죠. 4,400억 빠져나가면서 216조 3천억. 이거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금액이죠. 그래서 월말에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빠지더라도 한 205조 원 수준만 지켜준다면 지난번 185조보다는 약 20조 정도 크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가질 필요 없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1조 400억 유입되면서 67조 1,200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조정은 우리가 매수 기회로 보고 900일 지지 테스트 이 부분을 확인해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미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이 있어요. 여기서 결국엔 재건이겠죠. 재건. 그러면 재건에서는 제일 우선시 필요한 게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니까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재건주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회동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 테마주들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싶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 탄소 중립 관련 일정들이 몇 개 있어요. 정부 정책에. 그렇다면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런 같은 쿠스 관련주들 움직일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북한의 단체 관광 계획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 많은 전문가들은 화장품이라든가 이쪽 수혜를 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전장에는 액침 냉각을 집중적으로 보고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다음에 재건 이렇게 오전장은 액침 냉각과 보안 이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2차 전지와 바이오, 재건 섹터 이쪽으로 해서 관심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액신냉각을 비롯해서 오늘 새로운 또 테마 주의 움직임들을 좀 눈여겨볼 텐데요. 관련해서 오늘도 탑픽도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핫이슈 종목 한번 AS 해볼게요. 제 AI 관련해서 엠로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로 지금 최근에 부각받은 JNTC 한번 가격 전략 새로 짜볼까요? 엠노는 내심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기대를 좀 저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95,000원 가자 이렇게 했는데 잠깐 2월 4일 날 나가서 잠깐 한 11.6% 올라갔다가 지금은 4%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는 인공지능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엠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그룹의 AI 투자 확대 이 부분이 이게 앞으로 2025년도도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표를 보여준 게 24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85% 가까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도 차세대 프로젝트를 이제 반영할 거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본격화한다면 엠노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67,000원을 우리가 최초 봤던 것처럼 67,000원을 지지한다면 목표 주가 95,000원 도전하고 67,000원 이탈하면 통과하지만 손절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JNTC는 우리가 이제 뭐
12월, 11월, 12월, 1월, 2월 계속해서 유리기판 쪽은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산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많이 올랐던 섹터들에서는 알고리즘 매도가 한 번에 나오면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50% 이상 수익까지 났다가 현재는 뭐 27%로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유리기판 섹터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특히 24년도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죠. 영업이익이 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9%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2025년도는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25,475%에 약 1,000억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25년도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24,700원을 이탈하면 이것도 매도 관점이고요. 거길 지지받으면 목표 주가 33,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엠노와 JNTS에 대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짜봤습니다. 자 오늘 핫 이슈 종목 어떤 이슈에서 한번 챙겨볼까요? 오늘은 이제 유리기판 쪽이 되게 뉴스가 좋은 게 네.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 시간외에서 유리기판들이 시간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나노신소재 같은 건 우리가 편입하는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사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46 시리즈를 첫 공개한다. 삼성과 SK온이 협력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머스크에게 몸매뜬 게임 체인저. 결국에 테슬라에서 4680을 한다고 해서 LG 엔솔이 이쪽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 한국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오늘 이슈가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였고 실리콘 음극재가 움직였죠.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게 46파이시 그 관련주예요. 그러면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게 TC 시스템이라든가 메가터치라든가 성우 이런 쪽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TC 시스템은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한번 싸게 사보자. 27,000원부터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26,300원 이탈 시점 봤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원대하게 37,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TCCST 오늘장 핫 이슈 종목으로 꼽아보겠습니다. 과연 또 장 초반부터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목표 주가는 37,000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 금요일에 시간의 단일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까? 일단 지금 금요일에는 액침 냉각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하고 오늘 새벽까지 제일 좀 많이 나왔던 게 엔비디아가 블랙엘 발열을 한국에서 잡는다. 국내 순행식 냉각 업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기사를 보면 이제 비생장 기업들이에요. 뭐 귀뚜라미 보일러 자회사라든가 또 개별 법인인데 그러면서 이런 이슈가 되면서 시간에선 GST라든가 삼성 공조가 상한가를 이룩했고 K엔솔과 워트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GST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오늘 대장주로 부각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GST라든가 삼성 공조 이런 쪽에서 한번 기회가 주지 않을까 집중해서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의 단일가 종목은 이 발열 관련해서 또 액침된과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탑픽 종목 TCCST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딘사이트 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